매년 이맘때가 되면 1,500만 직장인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가 기다려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2배 늘어나고 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 금액의 30%로 확대됩니다. 자,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 혜택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일 때 50만 원,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이던 추가 공제액이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세를 지불할 경우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세입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내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가 유지됩니다. 올해부터는 기본 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 비속뿐 아니라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올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 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학업, 취약, 취업이 곤란한 상태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뿐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신고가 끝난 후에는 과다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세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과다공제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과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불성실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종이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